없어, 여기를. 너 하기 싫은데. 해보자, 여기. 그럼 초반에 이거 힘들죠? 무슨 말이 좀 어렵고.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이거. 처음에 할 때. 당연한 챕터예요, 여기가. 꽤. 예. 자, 보시면. 자, 이번에 장부에서요. 장부에서 임원, 본사 임원의 상여금을 10원 줬대요. 본사 임원의 상여금을 10원 준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상여금이라는 비용 처리했고요.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임원 상여금 한도 규정이 없대요. 그럼 임원 상여금 한도 규정이 없으면 한도는 0이라고 했었어요. 맞죠? 그럼 이 10원의 상여금 준 건 전부 다 부당한 유출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한도가 없다, 한도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세법은 요거 순자산이 감소했죠. 맞죠? 이걸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당하니까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계정 과목을 사유출이다라고 했어요. 동의되시죠? 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회유출도 재무상태표 계정이에요. 왜냐? 우리가 자, 사유출을 제가 어떻게 썼냐면 세법에서 주주와의 거래는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의 거래는 아니지만 순자산의 감소를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본 항목이 사유출이다라고 했죠. 그죠? 대부분 부당하니까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본 항목을 사유출이라고 만들어낼게요 라고 했기 때문에 사유출은 우리가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본 항목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재무상태표 계정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재무상태표 계정의 차이만큼 소득 처분한다라고 했으니까 소득 처분. 그러면 재무상태표 계정이 맞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거 수정문계 해볼게요. 수정문계. 수정문계 하면 자, 장부는 비용 10이죠? 근데 세법은 비용으로 영원히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세법상 비용 0인 거예요. 그럼 비용 10에서 비용 0으로 되려면 상여금이라는 비용이 대변으로 감소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사유출은 그냥 사유출. 자, 그러면 얘도 수정분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상여금은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사유출은 재무상태표 계정이에요. 맞죠? 그럼 둘 다 지금 그렇죠? 이래서 이 어느 한쪽이 손익계산서 계정이고 어느 한쪽이 재무상태표 계정이면 요거 송금 불산입 비용이 감소니까 송금 불산입 잉여금이래. 임원 상여금 한도초가 상여 이렇게 한도 차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나를 각각 이제는 뭐냐면 이게 이 임원의 상여금이 건설본부 임원 상여금 줬대요. 그럼 건설본부 임원의 상여금이면 비용 잡는 게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이나 자산 잡아야 되잖아요. 일단. 맞죠? 이렇게. 예. 근데 세법은 이거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들 왜 했어요? 뭐로 한 거예요? 위쪽은 단기 비용 처리한 거고요. 얘는 미래 비용 처리한 거예요. 나중에 건물 완공되면 감가상각 통수 비용 될 거잖아요. 미래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다. 요 문구가 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총액의 관점에서요. 그래서 미래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세법은 이게 회사가 단기의 비용 처리하든 미래의 비용 처리하든 부당하니까 영원히 송금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송금이다. 송금이라는 건 비용뿐만 아니라 자산도 미래 송금이에요. 그래서 요거 회사가 미래의 비용으로 처리한 것도 영원히 인정하지 않을게. 한도가 0이니까. 알죠? 그래서 사회출. 그죠? 그럼 수정분기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장부는 건설 중인 자산을 10 증가시켰다. 네, 세법은 지금 자산이 아니다. 건설 중인 자산을 깝니다. 대변으로 맞죠? 그 다음에 사유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 다 재무상태표 계정이에요. 맞죠? 둘 다 재무상태표 계정일 때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자산의 감소죠. 건설 중인 자산이 대변에 있다라는 건 자산의 감소예요.
그럼 자산의 감소는 어떻게? 마이너스 6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사유출 중에서 이거 상여잖아요, 상여. 임원 상여금 한도초가 상여. 했죠? 그랬을 때 그냥 야매 두 번째 바로 적용할게요. 자, 여기 건설 중인 자산, 여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로 따지면 오른쪽이자, 오른쪽. 그럼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오른쪽은 가산 조정, 차감 조정. 차감 조정, 차감 조정이니까 송금 산입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입금 불산입이라고 하셔도 되겠죠. 아니면 입금 불산입. 입금 불산, 그렇죠. 입금 불산입. 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주면 차감적에서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자, 상여. 그럼 상여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왼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왼쪽은 가산조정, 차감조정. 그래서 가산조정. 그래서 우리가 사유출 세무조정은 무조건 소득 처분은 가산조정에서밖에 안 나온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 아니면 입금 산입. 그죠?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지금 요 사례에서 단기 중에 우리가 손익의 차이는 없죠. 없으니까 단기 중에 법인세 효과는 없어요. 하지만 상여로 두드려 패버렸으니까 해당 임원은 소득세, 근로소득세 두드려 맞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나중에 요 마이너스 유보는 가산조정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니까 법인세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요게 야매 설명, 정식 설명할게요. 자, 뭐냐면 이것도 우리가 재무상태표 계정이 두 번 변한 거잖아요. 사회유출 하나, 건설 중인 자산 하나, 이렇게 두 개. 각각 변한 거죠, 각각. 그럼 총액법은 각각 손익 계산서 계정을 처리해야 되는 거, 수익 또는 비용. 그죠? 그럼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은 자산의 감소, 여기. 맞죠? 요거. 그죠? 그럼 차변에 올 수 있는 건 비용의 증가나 아니면 또는 수익의 감소나. 그래서 우리가 자산은 미래의 비용의 증가나 수익이 차변의 수익의 감소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송금 산입, 비용의 증가, 송금 산입. 아니면 수익의 감소, 입금 불산입. 그죠? 그럼 자산의 감소니까 마이너스이고. 그 다음에 사유출 오른쪽에 올 수 있는 건 비용의 감소나, 맞죠? 아니면 네, 수익의 증가나. 맞죠? 그럼 우리가 비용의 감소는 송금, 불산입, 이렇게? 아니면 수익의 증가니까 입금, 산입, 이렇게요. 맞죠? 그래서 이게 F에. 맞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아니면 이렇게도 되겠죠? 자, 보세요.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둘 다 재무상태표 계정을 처리했죠, 여기요. 얘를 여기로 돌려버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둘 다 재무상태표 계정으로 처리한 걸 어느 한쪽을 손익계산서 계정 상여금 비용으로 처리한 것처럼 돌릴 거예요. 어떻게 돌리면 돼요? 분계로 따지면 이렇게 분계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분계하면 되냐면 실제로는 건설 중인 자산 잡았죠. 그럼 대변으로 건설 중인 자산을 감소시키면 건설 중인 자산은 안 잡은 분계한 거예요. 맞죠?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회사가 아래 비용 처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한 것처럼 돌리려면 차변에 상여금이라는 비용 증가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요 아래, 요거 똑같은 거예요. 요 아래에 있는 분계를 통해서 회사가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니라 위에 있는 비용 처리한 것을 돌려버린 거예요. 요 분계를 통해서. 그죠? 근데 우리가 분계를 통해서 돌리는 건 회계에서 하는 거고, 세법은 세무조정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세무조정하면 돼요? 송금, 선입, 비용의 증가니까 송금 산입, 자산의 감소니까 마이너스이고, 그래서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요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라는 세무조정을 통해서 회사가 건설 중인 자산 증가시킨 거 비용의 증가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랑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랑 비교하면 요거 하면 되겠죠? 요거 그대로. 그럼 얘는 송금, 불산입, 한도초가 상여.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뭘 느끼셔야 되냐? 아, 이거 재무 상태, 여기 보시면 수정분기 했을 때, 여기 수정분기 했을 때 재무 상태표 계정이 하나면 세무조정 한 줄. 그 다음에 재무 상태표 계정이 수정분기 했을 때 두 개가 변하면, 재무 상태표 계정이 두 개가 나오면 두 줄이에요. 왜냐면 총액법은 재무 상태표 계정이 변화한 것만큼 손익계산 계정이 오거든요, 각각. 알죠? 그래서 결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암기. 요거하고 15분 줄게요. 자, 그래서 이중 세무 조정의 요약. 뭐냐면 내가 장부를 세법으로 만드는 수정 분계를 하는 거예요. 했을 때 어느 한쪽이 재무상태표 계정이고 어느 한쪽이 손익계산서 계정이면 세무 조정은 한 줄 나옵니다. 물론 위치 바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둘 다 재무상태표 계정이면 두 줄입니다. 맞죠? 근데 둘 다 손익계산서 계정이면 없어요. 맞죠? 아래 건 증명, 맨 아래 건 증명해볼게요. 아까 그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회사가 아까로 따지면, 기업 업무 추진비 있죠? 기업 업무 추진비를요, 네, 광고 선전비 처리했대요. 처리했대요. 맞죠? 그럼 어떡해요? 수정분계. 야, 광고 선전비 취소해. 이게 오류 수정분계잖아요. 광고 선전비 취소해. 얼마, 얼마, 얼마. 맞죠? 그리고 그거 기업 업무 추진비지 않니? 맞죠? 얘 늘려라. 이렇게 처리할 거 아니에요. 이게 수정분계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둘 다 뭐예요? 손익계산 계정이에요. 비용이니까. 맞죠? 이거 세무조정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둘 다 비용이니까 이익의 차이는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세무조정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정분계를 보시고, 아, 재무상태표 계정이 튀어나오는 숫자만큼 세무조정 나오겠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서, 앞으로 재무상태표 계정이 두 개 나오면, 여러분, 아, 이중 세무조정 나오겠네, 이 생각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자, 밑줄 치고, 이거 워낙 중요하니까 밑줄 치고 쉴게요. 자, 어디냐? 164페이지 갑니다. 자, 164페이지. 맨 위로 갑니다. 맨 위. 맨 위로 가가지고요. 두 번째 줄 끝에입니다. 두 번째 줄 끝에. 자, 두 번째 줄 끝에 세법은 재무상태표 계정 보이시죠? 거기서부터 세 줄, 동반하여 표현한다까지 세 줄 밑줄입니다. 자, 세법은 끝에, 두 번째 줄 끝에요. 세법은 재무상태표 계정의 변화를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하므로 세무조정은 재무상태표 계정이 변화할 때마다 그에 대한 손익계정의 변화를 함께 동반하죠. 함께 동반하여 표현한다. 그리고 이제 세 줄 또 밑줄. 자, 따라서 수정분계가 두 개 이상의 재무상태표 계정의 변화가 있으면 재무상태표 계정이 변화된 수만큼 세무조정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수정분계의 차대변이 모두 재무상태표 계정인 겁니다. 방금처럼. 그러면 이때는 이중 세무조정을 유발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어디 그냥